편에서는 모든 애니메이션의 기본이 되는 워크 사이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걸음걸이의 비운수를 조절하는 파라메트릭 워크 사이클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고, 파라메트릭 컨트롤, 즉 어떤 비운수를 조절하는 캣 윈도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며, 그리고 미리 만들어진 프리셋 모션을 로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체적인 속도나 보폭 같은 걸 조절하는 글로벌 파라메트의 조절, 팔, 다리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림 페이스의 조절, 그리고 무게감, 중량감을 걸음걸이에 줄 수 있는 걸음걸이의 중량감 주기, 그 다음에 발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고 내려가는 가속도, foot velocity, 즉 스텝 쉐입에 대해 설명드리며, 그리고 발 높이, 발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조절하는 리프트에 대해 설명드리고, 발목의 앵글, 그러니까 발목의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며, 걸을 때 사람이 골반이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조절하는 골반의 높이 조절, 그리고 앞으로 걷기 때문에 사람이 앞으로 걸으면서 두 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골반이 앞뒤로 움직이는 걸 조절하는 방법, 골반의 구부러짐 추가하기, 그리고 골반 위에 있는 가슴과 그 위에 있는 머리의 구부러짐 추가하기, 그리고 팔을 흔드는 것을 얼마나 적게 흔드는지 조절하는 방법, 변형한 모션을 캣 모션 프리셋에 저장하고 나중에 불러와서 이것을 패스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먼저 포인트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 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패스를 따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3편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로 걸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발 달린 동물이나 두 발 달린 사람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네 발 달린 동물은 긴 척추가 있고, 그리고 몸 전체의 무게중심이 낮으며 더욱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 안정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발 달린 사람은 한쪽 다리를 쳐들고 다시 땅에 닿을 때까지 다른 쪽 다리가 몸 전체의 무게를 지지하면서 또한 몸을 앞으로 밀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동작을 하면서 척추가 공중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걷는 동작은 상당히 복잡하죠. 사람이 걸을 때는 단순히 다리만 앞으로 또는 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의 허리라든지 머리 같은 것을 다 같이 움직이게 합니다. 따라서 걷는 동작이 로봇이나 또는 기계적인 모습이 아니라 더욱 사람 같은 모양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정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하실 때 처음부터 걷는 동작을 만드신다 그러면 키프레임이나 또는 포즈 투 포즈를 적용하셔서 만드실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미리 만들어진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을 자연스럽게 변형시키는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앞에서 볼 때 네 발 달린 동물도 그리고 두 발 달린 사람도 모두 걸을 때 몸이 좌우로 흔들면서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유기적인 모양으로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자체는 단순해서 스캔한 후에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경우라도 주변에 다른 오브젝트가 많거나 다른 캐릭터와 같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양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스캔하기 직전의 상태를 저장하시고 캐릭터 오브젝트만 삭제하신 다음에 이 리그를 애니메이션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그 움직임을 저장했다가 스캔을 하시고 다시 그 움직임을 불러오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 3개의 캐릭터가 각각의 걸음걸이를 걷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이 걸음걸이가 휴먼 워크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걸음이고요. 이것을 술이 취했거나 또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서 걷는 모습으로 바꾼 걸음걸이고,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경쾌하게 걷는 모양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하실 때 걷기 동작이 상당히 어렵고 처음부터 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진 걸음걸이를 불러와서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1편을 보신 분은 어떻게 프리셋 리그를 불러온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게임 캐릭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여기다 클릭 드래그해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션에 와서 보시면은 현재 셋업 모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업 모드를 클릭해서 해제하고 그 다음에 캣 윈도우를 열겠습니다. 캣 윈도우를 열어서 보시면은 레이어 1이라고 써있고 현재 여기는 기본적으로 내장된 애니메이션이 이미 있습니다.
한번 움직여 볼까요? 걷고 있습니다. 조금 가벼운 걸음이죠. 이것을 다른 걸음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 달린 동물의 움직임, 네 발 달린 동물의 움직임인데요. 두 발 달린 동물의 움직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가장 기본적인 휴먼 워크, 사람의 걸음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은 캣 모션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의 모션을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거기다가 불러올 것이냐 또는 현재 레이에다가 불러올 것이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걸 체크하시고 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현재 레이어에 있던 것이 바꿔집니다. 즉 전에 아까 경쾌하게 걷던 것이 휴먼 워크로 바꿔진 것이죠. 그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걷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람이 상당히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는 술에 취한 모습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CAD에서의 애니메이션은 변수, 즉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을 줄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변수의 줄은 CAD 윈도우에서 줄할 수 있으며 CAD 윈도우의 구성은 각각의 허브, 헤드, 립케이지, 그리고 펠비스 등등의 허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은 글로벌이나 림페이스에서 줄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부터 변수를 조절해서 각각의 움직임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하거나 실망한 경우에는 천천히 걸으면서 발을 질질 끌기 때문에 발을 벌리는 길이, 즉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것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즉 천천히 발을 질질 끌면서 걷죠. 그러한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로벌, 즉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것을 조절하는 글로벌을 더블 클릭하고 또는 한번 클릭하시고요. 스트라이드, 즉 발을 얼마만큼 벌리느냐의 값, 변수, 파라미터를 조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스텝, 40프레임으로 한 스트라이드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프레임 수를 늘려주면은 늘어난 프레임만큼 동작이 느려집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인 걸음걸이인데 이것을 더욱 느리게 하기 위해서 헬프 파일의 예제대로 값을 100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은 천천히 걸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 같죠? 현재는 슬로우 모션이지만은 이것을 우울한 모양, 즉 허리를 늘어뜨리고 머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 천천히 걷는 모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ximum Stride Length, Maximum Stride Length라고 하는 것은 발을 얼마나 벌리느냐. 빨리 걸을 때는 이것이 작아도 되지만 천천히 걸을 때는 늘어나야겠죠. 그러므로 현재 125를 150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천천히 걷는 것이죠. 현재 팔을 너무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랄까요, 좀 화났다고 할까요? 우울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런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개도 숙이고 허리도 숙이고 이런 모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팔도 이렇게 많이 벌리면 안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은 Knee Angle Lifting이라는 값이 현재 100%, 즉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값을 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낮은 자세로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베이스입니다. 이 베이스가 지금 현재 림프가 2개 있죠. 허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림프가 2개 있습니다. 이 베이스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때 2개의 팔이 동시에 앞으로 나가거나 동시에 뒤로 나갑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로 해줘야죠. 현재는 이 발이나 팔이나 같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걷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우울할 때는 다리가 먼저 하고 팔이 약간 뒤로 가기 때문에 그 팔의 림 페이스를 약간 느리게, 좀 발보다는 느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림 페이스를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은 서로가 대각선 모양을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개의 다리는 서로 대각선, 2개의 팔도 역시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이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left leg과 right leg가 있는데 left leg 값과 right leg 값을 똑같이 해주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한번. 그러면은
두 개 다리가 타이밍, 즉 하나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 똑같기 때문에 두 개의 다리가 하나의 림프처럼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똑같은 타이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간에 와도 타이밍은 같습니다. 두 개가 다 똑같은 타이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대각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한쪽 다리가 나갈 때는 다른 쪽 다리가 들어가고 이런 반대의 동작을 계속하는 것이죠. 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도 타이밍이 같으면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것을 일단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이 다리보다는 약간 더 팔이 좀 늦게 움직이기 위해서 조금 왼쪽으로 잡아당기겠습니다. 이쪽 팔도 약간 왼쪽으로 해서 다리보다는 팔이 약간 느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왼 다리가 나갈 때는 왼팔은 뒤로 가고 오른발이 나갈 때는 오른팔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위에 있는 레프트 렉과 아래에 있는 레프트 아임을 같은 선으로 이어주시면은 어떻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게 하고요. 또 다음에 이쪽에 있게 하면은 정반대됩니다. 즉, 오른발이 나갈 때 오른손도 같이 나가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걷는 모양이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은 이런 모양을 바꿔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이번에는 무거운 발걸음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한 표현처럼 이 물체가 지금 마음이 무거운 만큼 천천히 걸어가는 동작을 표현해 보기 위해서 이 발이 속해 있는 펠비스 그룹을 클릭하시고 거기에 발에, 즉 legs 밑에 Lift Plan Modifier를 선택하시면은 이것은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시간이고 이것은 공중에 떴다가 최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러한 곡선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 있는 시간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간은 0.40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대로 0.21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보시듯이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무거운 발걸음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발걸음을 고치기 위해서 앞으로 몇 단계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올라갈 때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올라가는 모양 같은 것을 줄여보도록 하죠. 발이 땅에 떨어질 때는 발판, 즉 foot platform을 조절하기 위해서 클릭하시고 밑에 보시면은 발이 땅에서 올라갈 때 속도를 조절하는 스텝 쉐입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갈 때 이런 속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죠. 사실은 비행기나 모든 것들은 다 천천히 올라가다가 가는 것이므로 속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땅에서 떨어져서 올라가는 이 부분에 값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는 0.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0.4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발이 땅에서 떨어질 때는 완만한 가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수치를 입력하시거나 이 핸들 조절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발이 땅에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지고 공중으로 올라갈수록 이러한 모양을 받겠죠. 그 다음은 발을 땅에서 뜰 때 그 뜨는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다시 땅에 닿을 때까지의 그 높이 방향의 궤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드는 것이기 때문에 리프트를 선택하시고 발을 땅에서 뜰 때와 내려질 때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클릭하시면 두 번째 선택이 되죠. 또는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조절해서 값을 현재 8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까지 발을 많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로 바꿔도 똑같은 모양 올라갔다가 똑같은 모양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바이어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시 이걸 2로 바꿔야겠죠. 그럼 발이 땅에서 조금만 올라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캐릭터가 한쪽 발을 다치거나 해서 두 발의 발걸음이 같지 않는 경우에는 림스 옆에 있는 Allow Independent Leg Setting, 즉 두 개의 다리를 서로 독립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Left Leg과 Right Leg라는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선택된 너드를 잡아당겨 보시면 두 개가 서로 각각 다른 곡선을 이루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발이 땅에서 떠나서 공중에 올라갔다가 착지할 때까지 발판, 풋 플랫폼의 상하 각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각도는 피치에서 조절하는데요. 피치를 클릭해 보시면은 땅에 붙어 있을 때 각도가 0도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공중에 올라가면서 발이 땅을 향하고 이것이 착지하기 전에 발꿈치가 먼저 착지를 해야 되므로 발끝이 위를 향하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각도가 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1이고요. 첫 단계에서는 0도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29도로 땅을 향하며 세 번째 단계, 즉 착지할 때는 마이너스 15도로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이죠. 공중에 올라갔다가 착지하기 전에 하늘을 향해서 마이너스 15도로 꺾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걸음걸이의 경우고요. 이것은 바로 일반적인 경우고 이것을 발을 질질 끌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걷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우울하기 때문에 발의 각도가 밋밋하죠. 그리고 땅에 닿기 전에 착지할 때 그때의 각도 역시 마이너스가 아니라 거의 평평한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각도를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밋밋한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시면은 발을 질질 끄는 듯한 동작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발이 공중에 떠서 착지할 때까지 이 발판의 각도는 발가락과 발꿈치의 각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피치 위에 있는 피치 피벗 포지션을 선택하시면 이러한 곡선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일정 부분이 수평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즉 플랜트 되어 있는 상태를 표시하는데요. 플랜트 되어 있다가 발이 공중에 뜨면서 이 발판의 각도가 이 두 개의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땅에 닿아 있어서 이 상태이죠. 발이 땅을 뜨기 시작하면서 발가락과 발꿈치의 각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변하다가 땅에 닿고 그 다음에 몸의 체중이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체중이 완전히 이쪽으로 이동되었을 때 두 번째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이 발가락과 발꿈치의 각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보통의 기분일 경우에는 이러한 각도로 걷겠지만은 이 사람이 우울하거나 실망해서 기운이 없는 경우에는 이 발판이 거의 일정하게 가므로 이것을 좀 더 평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을 좀 올려서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발판이 거의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완만한 상태입니다. 약간 기울었지만 아까보다도 훨씬 더 완만한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작업 순서를 돌이켜보면 맨 처음에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속도, 즉 보폭을 늘리고 걸음걸이의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 그룹, 리케이지 그룹, 펠비스 그룹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식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펠비스 그룹에서 그 제일 밑에 있는 풋 플랫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여기 토와 힐에서 작업을 했으므로 발목, 즉 앵클, 이 앵클의 각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앵클의 각도가 신, 즉 정강이에 의해서 조절이 되느냐 또는 풋 플랫폼에 의해서 조절이 되느냐를 정하는 것인데요. 이 앵클의 값이 0인 경우에는 신, 즉 정강이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값이 1인 경우에는 풋 플랫폼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발을 질질 끄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 질질 끈다고 볼 수가 없겠죠. 땅에 붙어 있긴 하지만 다시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붙어 있는 시간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이므로 앵클로 와서 타겟 얼라인, 즉 이 앵클이 어느 것을 타겟으로 해서 얼라인 할 것이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줄을 맞출 것이냐를 선택하시고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죠. 그리고 땅에 닿아 있는 시간이 이렇게 깁니다. 여기서는 현재 1, 여기의 경우에는 값이 value가 0이죠. 이것을 3이나 4로 바꿔보시면은 값이 1, 즉 풋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오랫동안 땅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로 와서, 즉 마지막 단계로 와서 타임, 붙어있는 시간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질질 끌면서도 이 힐, 이쪽 부분을 땅에서 빨리 뜨죠. 그러면 하기 전과 한 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값을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붙들고 있죠. 중지하고 이 값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보도록 하죠. 땅에서 붙어 있다가 아까보다는 더 빨리 땅에서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걷고 있는 캐릭터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더 낮추고 걷는 모습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를 낮춰됨으로 펠비스에서 엉덩이를 얼마나 드느냐 하는 리프트를 선택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걷고 있죠. 엉덩이를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엉덩이 높이인 것 같은데요. 그 값을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낮게 걷고 있죠. 절망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하고 값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땅으로 가고 있죠. 보이지 않는 이 그래프는 여기에 보시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시 전체가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절망해서 천천히 걸을 때 억지로 하기 싫은 걸음을 걷는 것 같으므로 이 엉덩이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뒤에서 미는 것처럼 푸시하는 것처럼 저키한 모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푸시를 선택하시고 이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완만한 곡선이죠.
이것을 이러한 모양 만들어 하겠습니다. 첫째는 넘버 1이죠.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약간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 뭐랄까요? 천천히 가다가 급격히 올라가는 속도가, 즉 레프트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죠. 푸시라고 하는 것은 좌우입니다. 아니, 앞뒤입니다. 앞뒤의 경우에서 올라가는 속도가 완만하다가 급격히 올라가는, 즉 천천히 움직이다가 빨리 올라가는 jerky한 모션으로 만듭니다. 앞으로 걸을 때 몸을 앞으로 숙여야 되므로 피치에 와서 이 모양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죠. 첫 번째 값을 높여서, value를 높여서,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로 올려볼까요? 그러면 이 허리가 뒤쪽을 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와서 두 번째 값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보시려면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러한 모양으로 바뀌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 다시 와서 값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하겠군요. 사람이 아무리 몸을 앞으로 수그린 채 고정된 상태로 걸으려 해도 발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가슴이나 머리가 상대적으로 흔들립니다. 이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펠비스 그룹 밑에 있는 립 케이지 그리고 헤드 그룹에 대해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위에 있어야죠. 립 케이지 그룹을 열어서 여기 보시면은 립 케이지 그리고 립 케이지의 피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펠비스 그룹의 피치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립 케이지 그룹의 립 케이지 그리고 피치를 선택합니다. 처음 선택된 것은 단순히 보이기만 하고 편집할 수 없고요. 나중에 선택한 것은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립 케이지의 피치이죠. 허리가 이런 모양으로 변화될 때, 이렇게 변할 때, 엉덩이가 이렇게 선을 만들 때, 이 가슴 부분은 반대적으로 뒤쪽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또 머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이런 모양으로 아치했다가 다시 이런 모양으로 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위에 있는 머리도 이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헤드 그룹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셔서 밑에 헤드에 있는 피치를 선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헤드 그룹이 닫혀진 상태라면은 현재 피치와 그 다음에 립 케이지에 피치가 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닫힌 상태에서는 이걸 클릭하신 순간에 여기에 선택이 다 해제가 될 것입니다. 일단 여시고 헤드 제일 위에 있는 펠비스의 피치부터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선택하시고 그 밑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컨트롤 선택하죠. 이렇게 하시면 세 개가 다 보이고 현재 조절할 수 있는 이 조절하는 핸들이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헤드의 피치입니다. 헤드가 이 가슴보다는 좀 늦게 움직이기 위해서 헤드의 모양을 바꿉니다.
이렇게 지른 후에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립케이지 다음으로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단계 늦습니다. 또한 엉덩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립케이지가 움직이며 마지막으로 머리가 움직이는 것이죠. 몸은 하나에 연결된 유기체로서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부분도 같이 움직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금만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팔이니까 립케이지 그룹에서 암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팔을 스윙 앞뒤로 얼마나 흔들냐가 있습니다. 현재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줄이고 그 다음에 팔의 값 이대로 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이 조금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가지 조절할 수 있는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걸음걸이를 좀 더 우울하고 절망적인 걸음걸이로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경쾌하고 자신 있는 걸음걸이를 만드시려면 이와 정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작업한 걸 저장하기 위해서 Cat Motion 프리셋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저장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이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 위치는 Mac6의 Plug Configure 그 다음에 Cat Motion Preset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지정하신 것은 이 안에 직접 들어가셔서 삭제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여러분이 저장한 프리셋이 보입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재 레이어가 휴먼 워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알기 쉬운 이름을 고치고 싶으시면 여기 선택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레이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가 제자리에서 걷는 Walk on Spot 모드가 아니라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보셨듯이 어떤 포인트가 키프레임으로 이동할 때 그것을 따라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포인트를 패스를 주어서 움직일 때 그 포인트를 따라서 캐릭터가 움직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포인트가 키프레임으로 A에서 B로 움직일 때 캐릭터가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캣 윈도는 필요 없으므로 G에서 하시고 커맨드 패널을 부릅니다. 커맨드 패널에서 현재의 상태가 애니메이션 모드이기 때문에 셋업 모드로 바꿉니다. 셋업 모드를 바꿔주고 즉 이제부터 별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이므로 셋업 모드를 만들었습니다. 크리에이트에서 헬퍼로 와서 헬퍼에 있는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포인트를 클릭해서 화면에 찍어주면은 Y의 마이너스 방향이 있고 Y의 플러스 방향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향하는 방향은 Y의 플러스 방향이죠. 만일에 이 Y의 플러스 방향을 180도 돌려주시면은 캐릭터가 반대 방향으로 걷습니다. 이제 이 포인트를 A에서 B로 애니메이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옮겨왔죠. 이제 이걸 따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캐릭터를 선택하고 모션에서 현재의 셋업 모드를 해제합니다. 다음 글로벌로 와서 여기 보시면은 패스 노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고 이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그럼 이 포인트 방향으로 가죠. 여기서 보시면은 캐릭터가 뒤로 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Y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Y의 방향을 바꿔주고 애니메이션을 시켜보시면 이제는 저절로 걷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결연 모양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워크 사이클 애니메이션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두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란 것은 이쪽 발이고 그 다음에 파란 것은 이쪽 발이 되겠죠. 한번 위치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애니메이션 보도록 하죠. 너무나 멀리 떨어졌죠? 예. 이렇게 마치 캐릭터 스튜디오에서 스텝을 바꾸듯이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이러한 걸음걸이 되겠죠. 예, 차마 떨어지지 않는군요. 예. 여기에 패스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패스를 따라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셋업 모드 들어가서 캐릭터가 원래 셋업 위치로 가게 한 다음에 포인트를 만들고 Y 방향을 확인합니다. Y가 이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쉐이프에서 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스무스로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다음 포인트를 선택하고 모션에서 패스 컨스트레인을 줍니다. add 패스를 해서 패스를 찍어주죠. 이제 다시 캣 선택하시고 셋업 모드를 해제한 다음에 윈도우를 여셔서 글로벌에서 아까 사용했던 포인트 1이 아니라 두 번째 포인트 이것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캐릭터가 이쪽을 향하게 되죠. 이쪽 방향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패스 애니메이션을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워크사이클 애니메이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캣에서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맥스의 키프레임 애니메이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Absolute Layer와 Relative Layer라고 하는 레이어가 추가돼서 애니메이션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애니메이션에서 다른 애니메이션을 넘어갈 때 그 트랜지션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다릅니다. 캣의 레이어 시스템, Absolute Layer와 Relative Layer는 1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기존의 애니메이션에 담긴 레이어 위에 다른 레이어를 추가하고 다른 애니메이션을 만든 다음에 하나의 레이어의 애니메이션에서 다른 레이어의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퍼 파일에 있는 예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해 와서 맥스 안에 씬 안에 캣 씬을 클릭하시면 그 안에 캣 튜토리얼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Depress Walk Footsteps, Cat Motion, Pass No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면 됩니다. L을 눌러서 랩트 뷰로 바꾸시고 여기서 G키를 눌러서 그리드 사라지기 F3, F4를 눌러서 이런 모양 만들었습니다. 캣에서는 하나의 레이어에서 다른 레이어로 옮겨갈 때 그 레이어의 색깔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트랜지션에서는 두 개의 레이어 사이에서 변하는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1편을 보신 분은 그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캣 전체를 보실 필요 없이 하나만 선택하고 여기서 하이드 셀렉션으로 일부분만 감추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모션에 와보시면 캣 모션, 기본적인 캣 모션이 있죠. 캣 모션대로 이것이 걸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프레임에서부터 다른 트랜지션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지대로 175프레임에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다른 동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vailable 선택하시고 밑에 있는 앱스를 레이어는 추가합니다. 앱스를 레이어는 아시듯이 전반적인, 그러니까 기존의 애니메이션과 다른 전체에 미치는 전반적인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것이죠. 앱스 레이어는 추가하시고 첫 번째 색깔이 초록색이고 그 다음 것이 어떤 연두색이므로 색깔이 확실치 않아서 이것을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초록색이 나중에 빨간색으로 바꿔져서 두 개 사이의 차이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75이죠. 이 상태에서 두 개의 레이어 중에서 어느 것이 어느 만큼의 무게감, 즉 어느 만큼의 조절한 영향력이 얼마 정도 알 수 있는 weight, 즉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와보시면은 현재 여기에 cat 클립, 누의 레이어가 되어 있죠. 이름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료가 쓰는 것이니까 영어로 come to stop 이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멈춘다 이 말이죠. 지금 come to stop 이라는 걸 선택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현재 레이어 값이 10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절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애니메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 값을, 글로벌 웨이 값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죠. 이제대로 한번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5이죠. 여기다가 마치 플래시에서 인서트 키 프랩 하는 것처럼 add 키 버튼을 클릭하시고 키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드래그해서 135죠. 135 정도로 맞추신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키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변화가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되는데 그 중간 사이에 트랜지션을 만 수가 있겠죠. 이걸 Move 툴로 드래그해서 내리시든 또는 선택된 상태에서 134가 되어 있군요. 135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35에서 현재 100%인 값을 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레이어, Come to Stop이라는 두 번째 레이어의 영향력은 0%였다가 점점 증가돼서 그 다음에 100%로 올라간 것이 되겠죠. 여기는 영향력이 0이므로 색깔은 계속해서 첫 번째 레이어, 즉 첫 번째 레이어의 색깔인 녹색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빨간색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모드를 바꾸시고 드래그 해보시면은 초록색이죠. 걸어가다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색깔이 점점 빨간색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5까지 그렇고 나머지도 계속해서 이 상태가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걸 취소하도록 하죠. 현재 선택된 키를 딜리트 키로 지우고 원래 상태로 돌렸습니다. 다음 키를 원래대로 돌아가서 현재 여기서 애니메이션 오토키인 N키를 누르고 현재의 글로벌 값을 0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끌고 와서 135 정도까지도 0이죠. 여기서 더 애니메이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36에서 1%.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175프레임 정도에서 100%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었다가 135%를 넘어가면서 점점 증가를 해서 175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100% 되죠. 이 상태에서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것을 다시 0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이러면 아까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키를 잡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하나의 동작에서 다른 동작으로 바꿔질 때 그 트랜지션에서 부자연스러운 점을 잡아주는 것이죠.
현재 175이죠. 여기서 오토키를 키시고 F3번 눌러서 현재 선택된 발판이죠. 풋 플랫폼을 회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를 눌러서 바닥에 닿도록 하고 이것을 이런 정도의 위치로 바꿔줄까요? 그 다음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발을 높게 들다가 애니메이션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발을 공중에 높게 들다가 마지막에서 와서야 발을 조금밖에 안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을 조금밖에 안 들죠. 그럼 다시 N키를 눌러서 오토키를 키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150 정도에서 발을 좀 더 높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발만 높게 들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회전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 정도가 돼야 될까요? 이렇게 해주고 애니메이션 시켜보시면은 처음에 발을 든 것만큼 여기서도 발을 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군요. 다시 돌아와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아까보다는 더 마지막 단계에서 더 발을 많이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걸음을 멈추었으므로 이제부터 다리와 허리를 펴고 팔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우울한 모드이므로 고개는 계속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펴면은 고기가 올라가므로 다시 고개를 숙여줘야겠죠. 지금 오토키 모드에서 이래서 한두를 더 움직인 다음에 이 사람의 다리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퍼스펙티브 위로 온 다음에 펄스를 비교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패빗 선택하고 약간만 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론 조금 더 가도 됩니다. 좀 더 가셔가지고 여기서 립케이지 그룹에서 이것을 회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의 펠비스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연 220 정도로 와서 펠비스를 조금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립킬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으므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 정도에 와서 많이 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머리가 올라갔으므로 여기서는 이 상태였는데 이것을 약간만 올리고 다시 여기서는 다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키가 만들어지죠. 옆으로 돌려보도록 할까요?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팔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0 정도에 와서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팔 역시 선택하시고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만 내렸다가 다시 좀 더 온 다음에 더 많이 내리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페이지 업이나 페이지 다운을 사용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다운에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캐릭터 스튜디오와 비슷하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동작을 조절해 봤고요. 그 다음엔 팔만 조절해 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불쌍한 사나이가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참듯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서 손 하나를 가지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만 움직일 것이므로 Available 선택하고 앱스를 열 동안 추가합니다. 즉,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위에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추가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은 모조리 다 중지되고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므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을 바꿔보죠. 그 다음에 웨이를 누르셔가지고 다른 것은 전혀 작동이 안 되도록 합니다. 아직 이름이 없군요. 이름은 누이레이라고 했습니다. 열어보시면 거기에 펠비스 그룹, 엉덩이 부분이죠. 립케이지 그룹, 그 다음에 헤드 그룹이 있는데요. 팔이 속한 것은 립케이지 그룹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합니다. 클릭, 값은 0. 이런 다리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0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헤드 그룹 역시 헤드 역시 전혀 움직이면 안 되므로 선택하시고 0으로 바꿔줍니다. 물론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머리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립케이지 그룹을 열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선택한 팔이 오른팔이죠. 그러므로 레프트 암은 선택한 다음에 역시 0으로 만듭니다. 립케이지 역시 전혀 움직이지 않도록 0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의 영향력이 0이므로 모든 것은 다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 작업할 수 있는 것은 right arm 뿐이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팔을 천천히 들도록 할까요? 아까와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3 정도 흐름이군요. 이 정도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키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할까요? 끌고 와서 이 정도에서 완전히서는 220 정도에서요. 이 키를 움직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230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정도부터 시작하도록 할까요? 여기다가 또 하나 키를 추가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도 0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죠. 이 상태부터 팔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바꿔 벌려야겠죠. 그 다음에 현재 선택이 여기이므로 더 하부로 내려가기 위해서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고 팔을 회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부로 가야 되겠군요. 상부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다시 하부로 내려가서 상부로 도착하죠. 그 다음에 하부로 내려와서 불쌍하죠? 이러한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키를 눌러서 체온을 하게 한 다음에 조금씩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괴로운지 어디가 아픈지 걸어와서 손을 들고 얼굴을 넣는군요.
자, 이제 이것이 얼굴을 가로지르면서 손가락을 약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와서요. 이 정도까지 와서 여기서 다시 페이지 업을 사용해서 조금 더 위로 간 다음에 이쪽으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 숙여야겠죠. 이런 상태에서 손가락을 약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 보시는 게 이게 손바닥, palm이라고 하는데요. 손등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palm이라고 부르는군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 palm을 선택하고 여기에 디짓 매니저에 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손가락이 몇 개인가요? 손가락이 하나, 둘, 셋, 기형이죠. 여기 엄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엄지는 보통 디지트 0이죠. 디지트 0. 그 다음에 디지트 1, 2, 3는 전부 다가 이 사람 손가락일 것입니다. 손가락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모두 선택하고 이제부터 한번 이 불쌍한 산호의 손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는 손을 벌린다는 소리죠. 여기서 보시듯이 이 불쌍한 게임 캐릭터가 게임 칸펜에 잘렸는지 아주 불쌍한 가위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놓죠. 좀 더 줄여야 되나요? 네. 그 다음에 밴드라고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렇게 안쪽 바깥쪽으로 밴드가 있군요. 영어로 밴딩 오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롤이라고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가락이 불가능한 각도로 회전하고 있군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손가락을 안으로 잡는 동작.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총을 뽑는 동작이나 뭐 칼을 잡는 동작이나 이거 하실 때는 curl, 안으로 굽는 소리죠. 그래서 이 curl을 약간 애니메이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여기서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굴을 이제 가릴 것이니까. 얼굴을 잡았다가 끌고 점점점 손을 피는 것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걷다가 멈추는 동작을 추가해 봤고요. 그 다음에 손을 들어서 손가락 움직이는 작업까지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서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앱솔루트 레이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제 렐래티브 레이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루트 레이어는 기존의 애니메이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는 것이고 렐래티브 레이어는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추가적으로 넣을 때가 바로 렐래티브 레이어를 사용하는 때입니다. 어웨이를 선택하고 렐래티브에서 이름을 뭐 다른 걸 바꿔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약간 우는 동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수를 약간 늘렸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뒤로 갔다가 조금 앞으로 갔다가 다시 숙였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조금 옆으로 가볼까요? 다시 숙였다가 상당히 불쌍하게 흥적거리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괴로운 모양이군요. 이렇게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때 기존의 애니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추가할 때 렐래티브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레이어와는 관계가 없지만은 여기 나온 풋프린트를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여기에 나온 발자국을 밟고 있는데요. 만일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움직여주면은
발 동작 자체가 달라집니다.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이 이걸 밟으려고 이렇게 되죠. 상당히 이상한 동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발자국을 이렇게 밟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미끄러운 표면, 예를 들어서 진흙이나 또는 물 같은 게 있는 그런 표면에서 걸을 때 발이 미끄러지는 걸 표현하시려면은 미끄러질 부분을 선택하시고 N키를 눌러서 발이 여기를 밟았을 때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살짝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발이 떨어지기 전에 이것을 닿는 방향으로 움직이셔야죠. 이렇게 하시면은 밟은 순간 후부터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즈와 클립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즈라고 하는 것은 정지된 동작이고 클립이라고 하는 것은 플래시에서 무비 클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들기 위해서 헬퍼에서 get object, get parents 그 다음에 예제가 미스터 유니버스 포즈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스키니 가이, 삐쩍 마른 사람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모션에 와서 여기 보시면 현재 셋업 모드이죠. 셋업 모드를 해제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캣 모션의 동작을 취하는데 이 동작은 필요 없으므로 available 선택하고 앱스를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아까 시작했던 그 포즈이기 때문에 상당히 틀리죠. 이러한 동작은 필요가 없어서 현재 지금 블랭크로 되어 있는 이 new 레이어에다가 하나의 포즈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각각의 포즈가 있는데 하나의 포즈에서 다른 포즈 넘어가게 하려면은 애니메이션 시켜야 되므로 키보드에서 N키를 누르셔서 오토키를 작동시키시고 첫 번째 프레임에서 미스터 유니버스 넘버 1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7가지 포즈를 취해야만 여러분이 심사를 받을 수가 있죠. 첫 번째를 클릭해서 Transform Data to Current Position이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로드를 합니다. 만약 이걸 체크하시면은 원래의 포즈의 위치대로 가기 때문에 곤란하죠. 그래서 그냥 이걸 체크를 안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발의 위치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를 하시면은 첫 번째 포즈를 취합니다. 네, 상당히 큰 바이셉, 다음에 여기는 트라이셉이거든요. 쿼드셉, 멋진 포즈죠. 그 다음에 20 정도로 와서 두 번째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군요. 그 다음에 한 40 정도로 와서 세 번째 포즈를 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다른 포즈를 취하면 되는 것이죠. 80 정도에 와서 다섯 번째 포즈. 이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토키를 켜고 각각 서로 다른 포즈를 취했으므로 자연적으로 한 포즈에서 다른 포즈로 옮겨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합니다. 마치 몰핑 같죠? 쉐이프 몰핑 같은 이런 현상이죠. 이걸 응용하시면은 이렇게 사람의 뼈대 모양이 아니라 얼굴에다가 이 릭을 활용하셔가지고 facial expression, 즉 표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만든 포즈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만드시고 모션에 와서 셋업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베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앱스를 레이어 추가합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되었고 셋업 모드를 해제해도 밑에 있는 애니메이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아까의 굳어진 이 모양 그대로죠. 셋업 모드를 해제했으므로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동작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포즈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모션에 보시면 여기에 이 아래쪽에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현재 포즈를 지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살려달라는 것 같죠? 쪼밍아라고 하는 것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입니다. 중국어로. 중국에 가시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된 것은 여러분이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이 지정했던 걸 불러본다면은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지정했던 쇼밍안을 불러보시면은 현재 선택된 것만 되죠. 이것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택된 것에 각각 불러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좀 내가 중국의 황샹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흔들어 볼까요? 농담입니다. 클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캡페어런츠에서 예를 들어서 클라운 선택해 볼까요? 클라운 선택해서 드래그 했습니다. 이 클라운이 축 쳐져 있죠? 아마 엄마한테 혼났나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플래시의 무비 클립에 해당되는 클립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에 와서 셋업 모드인 상태에서 available 선택하고 앱수를 레이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업 모드를 해제하면은 아무런 움직임 없이 레이어가 추가되죠. 이 상태에서 포즈가 아니라 클립을 선택하고 아까 게임 캐릭터가 했던 백 플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Transform data to current position이라고 하면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 값대로 두고 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를 시켰는데 원래 이 백플립이 몇 개의 프레임을 사용했는지는 모르죠. 일단 한번 100개에 있는 기본값으로 한번 플레이 해보고 모자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플립을 멋지게 했는데 이 녀석은 충분치 않군요. 아마 프레임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Ctrl X를 해서 Time Configuration에서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150면 충분하겠죠. 그 다음에 OK를 했습니다. 그러면 프레임이 추가가 되었죠. 그러면 아까 하지 못했던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146, 7 정도가 충분할 것 같군요. 네, 브루스 리를 뺨치는군요. You're making wonderful movements. 자, 여기서요. 이 크라운이라는 것하고 백플립 했던 게임 캐릭터 거의 비슷한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드래곤, 여기서 말하는 드래곤은 아마 서양의 드래곤, 그 서양의 용일 것입니다. 중세 기사가 나오고 용이 입에서 불을 뿜고 배가 뚱뚱한데도 불구하고 날개가 날아가는 상상이 안 되는 슈렉에서 나오죠. 그런 동물을 말한 것 같고요. 동양에서 말하는 중국의 용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용은 불이 입에서 안 나오죠. 날개도 없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구름으로 잘만 올라가죠. 희한한 동물입니다. 만일에 이걸 불러오면은 이 용의 랜딩, 그러니까 땅에 닿는 건데요. 그러한 동작을 하기는 이것이 너무나 안 어울리죠. 그래서 아까 불러와 봤습니다만 이것이 그래서 손이 이쪽으로 하고 모양이 휘고 이런 전혀 엉뚱한 모양이 돼서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불러오지 않도록 하죠. 사실 나 그렇게 하다가 녹화를 망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와 달리 비슷한 것이 여기 또 클라운인데 이것도 클라운이죠. 그래서 클라운, 모션 캡처 데이터인데 fighting clown, 싸우는 장면 같군요. 예. Oh, it looks like another dragon. 자, 봅시다.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하게 도는군요. 네. 저한테 절대 등을 모이면 안 되는데요. 자, 이러한 싸움 동작을 하죠. 이렇게 클립을 불러서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만든 클립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든 조그마한 애니메이션을 클립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즈 투 포즈 애니메이션이나 클립 활용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공부하시려면은 이런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리처드 윌리엄스가 쓴 책인데요. The Animated Survival Kit, 아주 유명한 책이죠.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아주 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긴 했는데 상당히 잔소리가 많죠. 자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이게 좀 지나면은 나중에 애니메이션 역사를 떠나서요. 아주 뭐랄까요. 애니메이터스 꼭 알아둬야 될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처음 하실 때 이런 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인비트윈이 나옵니다. 인비트윈은 만화를 손으로 그리는 셀 애니메이션에서는 이거 상당히 애니메이터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이것이 컴퓨터가 하게 되면서 인비트윈을 컴퓨터가 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TCP나 이런 것을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조금 지나면은 여기에 하나의 포즈에서 다음 포즈로 그리고 그 다음 포즈로 넘어가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잘 응용하시면은 여러분이 포즈 투 포즈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